본 강의는 무료로 제공됨에 따라 유튜브 한강 아카데미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강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산업안전지도사 바이블 1차 공통필수 3과목인 기업진단지도 2015년 58번 문제부터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58번. 단체 교섭의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기업별 교섭은 특정 기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단체 교섭의 당사자가 되어 기업주 또는 사용자와 교섭하는 방식이다. 맞는 설명이죠. 2번. 공동교섭은 상부단체인 산업별, 직업별 노동조합이 하부단체인 기업별 노조나 기업 단위의 노조지부와 공동으로 지역적 사용자와 교섭하는 방식이다. 틀린 설명입니다. 공동교섭은 기업별 노동조합이 개별 기업과 단체 교섭을 할 때 상부 단체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3번. 대각선 교섭은 전국적 또는 지역적인 산업별 노동조합이 각각의 개별 기업과 교섭하는 방식이다. 맞는 설명이고요. 4번. 통일교섭은 전국적 또는 지역적인 산업별 또는 직업별 노동조합과 이에 대응하는 전국적 또는 지역적인 사용자와 교섭하는 방식이다. 맞는 설명입니다. 5번. 집단교섭은 여러 개의 노동조합 지부가 공동으로 이에 대응하는 여러 개의 기업들과 집단적으로 교섭하는 방식이다. 맞는 설명이고요. 단체교섭의 방식은 2번 정도 출제되었고요. 기업별 교섭, 공동교섭, 대각선 교섭, 통일교섭, 집단교섭이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59번. 제품 생애 주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당 내용은 한 번밖에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먼저 1번. 도입기는 고객의 요구에 따라 잦은 설계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공정의 유연성이 필요하다. 맞는 설명이죠. 2번. 쇠퇴기는 제품이 진부화되어 매출이 줄어든다. 맞는 설명입니다. 3번. 성장기는 수요가 증가하므로 공정 중심의 생산 시스템에서 제품 중심으로 변경하여 생산 능력을 크게 확장시켜야 한다. 맞는 설명이고요. 4번. 성숙기는 성장기에 비하여 이익 수준이 낮다. 틀렸습니다. 성숙기가 일반적으로 이익이 최대화되는 시기입니다. 5번. 성장기는 도입기에 비하여 마케팅 역할이 크게 요구되는 시기이다. 맞는 설명이고요. 제품 생애 주기는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구분되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015년에만 한 번 출제되긴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나올 수는 있겠죠. 따라서 생애 주기별 특징을 교재를 보고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60번. 작업장에서 사고와 질병을 유발하는 위해 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옳은 걸 보겠습니다. 옳은 것 정답 3번. 컴퓨터 자판 작업이나 타이핑 작업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수근관 증후군의 위험성이 높다. 맞는 설명이고요. 나머지 보기들이 왜 틀렸는지 이제 보겠습니다. 1번. 오요인 성격 특질과 사고의 관계를 보면 성실성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보다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더 낮다. 아닙니다. 성격의 오요인은 성실성, 외향성, 신경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 친화성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 중 성실성은 계획성, 조직화, 책임감, 신뢰성 등의 특성을 나타내고요. 성실성이 높은 사람이 성실성이 낮은 사람보다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더 낮습니다. 2번. 소리 수준이 10dB까지 증가하면 소리 크기는 10배 증가하며 20dB까지 증가하면 20배 증가한다. 아닙니다. 10dB이 커질수록 소리 크기는 10배씩 증가하기 때문에 10dB은 0dB보다 10배 큰 소리고 20dB은 0dB보다 100배 큰 소리가 됩니다. 따라서 20배 증가한다는 얘기가 틀렸습니다. 4번. 직장에서 소음에 대한 노출은 청각 손상에 영향을 주지만 심장 혈관계 질병과는 관련이 없다. 아니죠.
소음에 대한 노출은 청각 손상뿐만 아니고 심혈관 질환, 정신질환 등이 다양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5번 사회복지기관과 병원은 직장 폭력이 발생할 위험성이 가장 적은 장소이다. 아닙니다. 오히려 다수 고객을 상대하는 장소에서는 직장 폭력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죠. 61번 심리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먼저 옳은 것은 니은, 뒤끝, 리을이고요. 옳은 것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속도 검사는 시간 제한이 있으며 배정된 시간 내에 모든 문항을 끝낼 수 없도록 설계하는 검사죠. 정신운동 능력 검사는 물체를 조력하고 도구를 사용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검사입니다. 정서지능 평가에는 특질 유형의 검사와 정보 처리 유형의 검사 등이 있습니다. 나머지 기억, 미음이 왜 틀렸는지 보겠습니다. 기억, 성격형 정직성 검사는 생산적 행동을 예측하는 것으로 밝혀진 성격 특성을 평가한다. 아닙니다. 성격형 정직성 검사는 반사회적, 반생산적 행동을 예측하는 것으로 밝혀진 성격 특성, 성실성, 정서적 안정성, 위험 감수성 등을 평가하는 검사입니다. 미음, 생활사 검사는 직무 수행을 예측하지만 응답자의 거짓 반응은 예방하기 어렵다. 아닙니다. 생활사 검사는 직무 수행뿐만 아니라 응답자의 거짓 반응을 둘 다 예방하기 어렵습니다. 심리검사의 종류는 2015년밖에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62번 직무 스트레스 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직무 스트레스 관련된 문제는 빈출되는 내용이고요. 반드시 숙지하셔야 됩니다. 1번 역할 내 갈등은 직무상 요구가 여럿일 때 발생한다. 맞는 설명이죠. 2번 역할 모호성은 상사가 명확한 지침과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 유발됩니다. 3번 작업 부하는 업무 요구량에 관한 것으로 직접 유형과 간접 유형이 있다. 틀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작업 부하는 동적 작업 부하, 정적 작업 부하, 정신적 작업 부하로 분류합니다. 4번 요구 통제 모형에 의하면 통제력은 요구의 부정적 효과를 줄이거나 완충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5번 대인관계 갈등과 타인과의 소원한 관계는 다양한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할 수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고요. 직무 스트레스 모델에는 요구 통제 모델, 자원 보전 모델, 일반적 적응 증후군 모델, 노력 보상 불균형 모델, 직무 요구 자원 모델, 사람 환경 적합 모델 등이 있고요. 해당 모델과 관련된 문제는 현재까지 6번 정도 출제되었고요. 모델별로 특징을 정리해 두었으니까 교재를 보고 숙지하시면 좋겠고요. 직무 스트레스 이론에 대해서도 5번 정도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교재를 보시고 직무 스트레스 이론에 대한 설명을 자주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63번 인사 선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것을 먼저 보겠습니다. 정답 5번 선발률과 예측 변인의 가치 간의 관계는 선발률이 낮을수록 예측 변인의 가치가 더 커진다. 맞는 설명이고요. 나머지들이 왜 틀렸는지 보겠습니다. 선발 검사의 효용성을 증가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검사 신뢰도가 아니고요. 검사 타당도입니다. 2번 인사 선발에서 기초율이란 지원자들 중에서 우수한 지원자의 비율을 말한다. 아닙니다. 기초율은 지원자 중 채용 후 성공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인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3번 잘못된 불합격자란 검사에서 불합격점을 받아서 떨어뜨렸고 채용하였더라도 불만족스러운 직무 수행을 나타냈을 사람이 아니라 떨어졌지만 채용하였다면 만족스러운 직무를 나타냈을 사람을 잘못된 불합격자라고 합니다. 4번 인사 선발에서 예측 변인의 합격점이란 선발된 사람들 중에서 우수와 비우수 수행자를 구분하는 기준이다. 아니죠. 합격점은 선발된 사람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달성해야 하는 최소 점수 또는 기준을 말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고요. 합격자와 불합격자 유형은 2번 정도 출제됐죠. 올바른 합격자, 잘못된 합격자, 올바른 불합격자, 아까 나왔던 잘못된 불합격자로 나뉘고요. 올바른 합격자는 합격점을 받아 채용되었고 채용된 후에도 만족스러운 직무 수행을 나타내는 사람이고요. 잘못된 합격자는 합격점을 받아서 채용되었지만 채용된 후에는 불만족스러운 직무 수행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올바른 불합격자는 불합격점을 받아서 떨어뜨렸고 채용하였더라도 불만족스러운 직무 수행을 나타냈을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나왔던 잘못된 불합격자는 불합격점을 받아서 떨어뜨렸지만 채용하였다면 만족스러운 직무 수행을 나타냈을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인사선발 도구도 3번 정도 출제되었는데요. 3번 출제된 것 치고 내용이 많죠. 교재에 수록된 내용을 읽어보시면 인사선발 도구에서 기초율, 선발률, 타당도가 무엇인지, 기초율, 선발률, 타당도가 높거나 낮을 때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64번. 인간의 정보 처리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경로 용량은 절대 식별에 근거하여 정보를 신뢰성 있게 전달할 수 있는 최대 용량이다. 맞는 설명이고요. 2번. 단일 자극이 아니라 여러 차원을 조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보 전달의 신뢰성이 감소한다. 아닙니다. 단일 자극이 아니라 여러 차원을 조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보 전달의 신뢰성이 증가하겠죠. 예를 들어 GPS 음성을 통해 청각 정보만으로 운전하는 것보다 내비게이션을 통해 시각 정보와 청각 정보를 같이 조합하면 정보 전달의 신뢰성이 증가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3번. 절대 식별이란 특정 부류에 속하는 신호가 단독으로 제시되었을 때 이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요. 4번. 인간의 정보 처리 능력은 단기 기억에 대한 처리 능력을 의미하며 절대 식별 능력으로 조사합니다. 5번. 밀러에 의하면 인간의 절대적 판단에 의한 단일 자극의 판별 범위는 보통 5에서 9가지이다. 맞는 설명이고요. 인간의 정보 처리 능력에 대해서는 한 번밖에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2번의 보기와 같이 논리적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 산업안전지도사 바이블을 검색해 보세요. 감사합니다.